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우리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단위를 어떻게 썼었냐면 운동량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였고 충격량은 뉴턴 세컨드였습니다. 사실 나중에 관계 놓고 보면 운동량이랑 충격량은 단위가 똑같죠? 둘 다 같이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었냐면 물체의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바뀐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일단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이걸 토대로 한번 보시면 사실 1번, 2번은 간단한 거니까 빠르게 같이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골프채를 휘두르는 속도를 더 크게 해서 공을 친다. 자, 얘는 이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충격량이 크면 운동량 변화량이 크잖아. 근데 이 충격량을 계산하실 때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프채 빠르게 휘두른다는 건 뭐지? 공을 칠 때 빨리 흔들면 뭐가 바뀔까요? 이거 빨리 치면 어때? 세게 쳐지겠죠? 맞지? 그래서 골프채 빨리 휘두르면은 골프채가 공한테 주는 힘이 증가를 하겠죠? 그럼 뭐가 커져? 충격량이 커집니다. 힘이 커지니까 충격량도 커지겠죠. 결과적으로 운동량 변화량이 커지게 되겠죠. 요거는 그 운동량 변화량이 커지면 뭐가 좋아? 공이 더 멀리 날아가겠죠? 맞지? 기억, A에서 공이 받은 충격량이 커진다. 빨리 휘두르면 힘이 커지니까 충격량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B,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다. 자, 요거는 이제 얘랑 좀 다른 경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운동량 변화량부터 한번 봐봐요. 우리 공이 날라오다가 어차피 공이 날라오면은 내 손에 닿기 직전에 V라는 속력이 됐다 해봅시다. 이거를 내가 손으로 잡는 거 아니야. 그럼 손으로 공을 잡으면 공의 속도가 몇이 되죠? 이렇게 탁 잡으면 몇 대? 0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잖아. 여기서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 집어넣으면 질량을 M이라고 가정하면 MV 정도가 되겠죠. 이 운동량 변화량은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야. 사람이 바꿀 수 있나요, 이걸? 이 V로 날아오고 있는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죠? 잡으면 멈추잖아. 이것도 뭐 어떻게 잡았는데 움직일 수는 없잖아. 이거는 이제 고정이 된 겁니다.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마치 운동량 변화량은 뭐랑 똑같아? 충격량하고 똑같으니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얘가 일정한데 이 상태에서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힘이 약해져야 되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시간을 늘려서 힘을 약하게 해서 좀 덜 다치게 또는 덜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들어가는 힘을 뭐라고 불러요? 충격력 또는
평균 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니은. B에서는 충돌 시간이 늘어나 평균 힘이 작아진다. 공을 뒤로 빼고 있는 게 시간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평균 힘이 작아지니까 손이 덜 아픈 거지. 맞죠? 니은도 맞는 말. 디귿. C에서는 사람의 운동량 변화량과 사람이 받은 충격량은 똑같다. 우리 이제 안전장치인데 똑같은 거잖아. 이거를 이제 사람과 매트로 바꾼 것뿐 아니야. 운동량 변화량이랑 충격량은 애초에 똑같은 거니까 디귿도 당연히 맞는 말 되겠죠? 뭐 이런 거는 간단한데 이제 이론적인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갔습니다. 2번부터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얘네가 서로 멈춰 있다가 손뼉치기 해서 서로 미는 거잖아. 그럼 미는 순간 힘을 어떻게 받아요? 서로 반대로 힘을 서로한테 주겠죠? 이때 얘가 왼쪽이 철수라 그러면 여기는 영희가 철수를 밀어내는 힘. 반대쪽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철수가 영희를 밀어내는 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힘을 주고 받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억. 이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우리 주어 목적어만 바뀌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순간 그러면은 철수의 개로 보면은 얘가 알짜이 몇이에요? 이게 알짜이가 아니야? 철수만 보면은? 맞지? 그럼 철수는 가속도 받을 때 어디로 받아야 돼요? 알짜인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아야 되니까 철수의 가속도는 왼쪽에 될 겁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영희의 개로 보면 영희의 가속도는 오른쪽이 되겠죠? 니은은 맞는 말. 그럼 가속도 크기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알짜 힘은 똑같은데 질량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질량이 작은 놈이 가속도가 더 크겠지? 맞지? 근데 여기선 질량에 대한 조건을 안 줬으니까 안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마지막 디귿. 충격량은 어떨까? 지금 힘의 크기가 어때요? 힘의 크기는 어때, 둘이? 똑같을 거 아니야. 힘의 크기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충격량. 그럼 철수가 받은 충격량은 영희가 철수를 미는 힘 곱하기 충돌 시간. 영희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철수가 영희를 미는 힘 곱하기 시간. 이걸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충돌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 이 둘이 부딪힌 건데. 이거는 똑같겠죠. 힘의 크기는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충격량의 방향만 다르고 크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철수는 충격을 왼쪽으로 받고 영희는 오른쪽으로 받는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간에 따라 속도를 나타내는 거네요. 왼쪽으로 가는 적 있나요? 4초까지?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죠? 근데 0부터 2초까지는 등속 운동하다가 2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를 왼쪽으로 받으니까 느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기억. 1초일 때 알짜면 여기다. 1초가 요때. 가속도 있어요? 없어요? 1초일 때 가속도는 0이니까 알짜임도 0이 되겠죠? 니은 운동량 1초일 때랑 운동량
3초일 때 보실 건데, 뭐 질량이 안 나와 있어. 지금 질량 안 나와 있으면 M이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어차피 질량은 여기서나 여기서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초일 때 속도 몇인데? V 맞아요? 3초일 때는? 뭐 여기일 테니까. 가운데 아니야, 가운데? 2분의 1V일 거 아니야. 운동량은 1초일 때가 크겠죠? 디귿 3초일 때 운동 방향으로 알짜임이 작용한다. 우리 느려지고 있죠? 그러면 알짜임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니까 디귿은 틀린 거지? 3번 해주면 되겠네요. 운동 방향은 어쨌든 오른쪽이니까. 네. 운동 방향 오른쪽인데 가속도가 방향이 몇이죠 지금? 알짜임이 마이너스가. 왼쪽이라는 뜻이겠죠? 아, 가속도가 왼쪽이니까 알짜임도 왼쪽이어야지. 자, 한번 봅시다. 왼쪽은 시간 그래프고, 시간 속도 그래프고, 오른쪽은 운동량 시간 그래프랍니다. 각각 기울기를 A와 B라고 얘기했는데, 기울기가 뭔데, 여기서 뜻이? 이건 기울기가 뭐죠? 가속도잖아. 물체의 가속도가 A라는 소리겠죠?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뭔데? 그렇지, 알짜임이죠? 그럼 알짜임이 B라는 겁니다. 왜 알짜임이었더라? 이것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기울기는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이잖아? 이 운동량 변화량을 M 델타 V로 놔도 돼요? 맞지? 왜 이렇게 놔도 되냐면 질량은 어차피 안 바뀔 거 아니야. 바뀌어봤자 속도밖에 안 바뀌니까 M 델타 V로 쓰는 겁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것만 고치면 이게 MA랑 똑같겠죠? 맞지? 그럼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물체가 받는 알짜임이랑 똑같으니까 이 그래프는 기울기를 알짜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A는 가속도고 B는 알짜 힘이겠네. 기억.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지금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고 있는 거 보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맞죠? 그럼 니은 A분의 B는 질량이단데 한번 봐봐. 얘가 가속도고 얘는 알짜 힘이면은 알짜 힘 F는 MA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아니지. 가속도 어차피 A니까 질량 곱하기 A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물체의 질량은 A분의 B로 계산할 수 있겠죠? 힘을 가속도로 나눠주면 질량이 나올 겁니다. 이건 맞는 말. 디귿 알짜힘의 크기 증가하는 건가요? 기울기가 알짜힘인데 기울기 어때? 일정한 거잖아. 1차 함수니까. 디귿 틀렸으니까 3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물체 A가 오른쪽으로 3으로 가다가 벽이랑 B랑 부딪히고 반대쪽으로 1로 갔대요. 그럼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부터 한번 구해볼 수, A만의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해보면 여기가 나중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2 처음은 6 이렇게 맞아요. 운동량 변화량이 8이 될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 운동량 변화량은 뭐랑 똑같은데 이 A가 받은 충격량하고 똑같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평균 힘을 물어보자. 충격력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충격력 곱하기 시간 한개 8이 나오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충돌 시간이 몇 초인데? 여기가 0.2초잖아요.
곱하기 0.2 한 게 8이 되려면 마이너스 40N. 그러니까 왼쪽으로 40N의 평균 힘을 받았겠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여기부터가 아마 조금 어려울 겁니다. 6번부터. 계약 언제죠? 계약. 얼마 안 나왔네? 어떻게 6번 봅시다. A는 점 P를 V로 통과한 순간 점 Q에서 B를 가만히 놨다. 그럼 가만히 놨다는 건 처음에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거였죠? 맞지? 이렇게 빗면 위에 올라가 있으면 가속도 어디로 받는다 했죠? 이 빗면 아랫 방향으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떨어지는 상황일 겁니다. 이때 A는 등속도 운동하면서 B는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L만큼 이동해서 가운데서 만나는 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려면 얘가 여기까지 갈 때랑 얘가 여기까지 갈 때랑 시간이 어떻다는 거죠? 똑같다. 시간이 똑같아야 저기서 딱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등가속도 문제 좀 섞어가지고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식을 활용할 건데 일단은 얘도 L, 얘도 L 가야 되니까 거리는 똑같아야 되잖아. 맞지? 근데 시간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평균 속도가 똑같으면 되죠? 이때 A는 등속도니까 평균 속도 몇 나와요, 무조건? V 나오는 거잖아. 그럼 B도 평균 속도 몇 나와야 돼? 얘도 V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얘는 등가속도잖아요. 그럼 처음과 끝을 가운데 친 게 V가 나오면 되잖아. 그럼 얘는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몇이라는 소리? 2V라는 거겠죠? 잘했습니다. 이 정도 보고요.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B는 운동량이 증가한다. B 같은 경우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잖아요. 속도 빨라지면 운동량 커져야지. 맞지? 니은. B의 가속도 크기는 L분의 2V 제곱이다. 사실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리셔도 되는데 지금 시간 알아요? 시간 모르죠, 우리. 시간 모를 때 쓰는 공식이 있잖아. 우리가 사실 어거지로 시간을 구해도 되긴 해. 그럼 어거지로 시간 구할 때랑 시간 안 구할 때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속도 EA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B의 가속도는 ES 대신에 L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나중 속도 제곱 4V 제곱 빼기 0일 거 아니야. 처음에 멈추셨으니까. 결국에 가속도는 L분의 2V 제곱이 나오니까 니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럼 억지로 시간을 구해서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이미 사실 해놨어. 평균 속도가 V였을 때 L만큼 간 거 아니야. 그럼 바닷가에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 V분의 L초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해놓고 뭐 그래프를 그리시던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시던지 해가지고 우리가 V분의 L초일 때 속도가 몇 된 거야? B는 2V 된 거 맞아요? 맞니? 여기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 아니야? 그럼 V분의 L분의 2V니까 기울기는 L분의 2V 제곱 나오겠죠? 맞아? 마지막 디귿. 속력이 똑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지금 보면은 속력이 똑같아지면 B가 속도가 몇 될 때예요? V 될 때 맞아? 맞지? 그럼 V 될 때는 우리가 시간을 구해놨잖아. V분의 L초. 그럼 우리가 이것도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들어가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어차피 가속도는 똑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B 하나만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럼 B가 속도 2V 변할 때랑 속도가 V 변하면 V 되는 거 아니야? 2V 변할 때랑 V 변할 때 시간 얼마 차이 나야 돼? 속도가 2V 변할 때 대 V만큼 변할 때 2배 차이 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속도가 똑같잖아요. 똑같이 B로 보는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프로 판단할 거면 우리가 속도가 2V 변할 때 이만큼 걸렸던 거 아니야, 시간이. 맞지? 그 속도가 V 변하려면 딱 절반만큼만 필요하겠죠. 이거는 2V분의 L초가 나와주면 되겠죠?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2km, 6km인 물체 A, B가 오른쪽으로 4, 오른쪽 이만큼 등속 운동하는 걸 나타낸 것이고, 나는 A가 B한테 받은 힘을 표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때 넓이가 S라고 하네요. 충돌 후 속도를 줬네. 지금 A가 더 빠르다 보니까 따라잡아가지고 받을 테니까 충돌 후에는 A는 오른쪽으로 1m/s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충돌 후 비속도부터 우리가 재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운동량 보존 법칙 사용해주면 되겠지.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죠? 외부 힘이 없을 때, 외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마찰이나 공기저항 하나도 없을 때, 외력이 없다는 거는 그 작용, 반작용 힘만 작용하는 상태를 외력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그때 운동량 다 합친 게 보존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충돌 전 운동량 총 합이 몇이죠? 이거 다 합치면 A가 플러스 8이고 B는 플러스 10이니까 충돌 전 운동량 총합이 20이네. 근데 충돌 후 A는 속도가 1로 떨어졌으니까 충돌 후 A 운동량이 2로 떨어진 거 아니야. 맞죠? 이러면은 B가 몇 대야 커지는 거죠? 똑같은 거지. B가 운동량이 18대 되는 거 맞아요? 운동량이 18이 되려면 B의 충돌 후 속도는 몇이 되면 되죠? 3m/s면 되겠네요. 기억. S는 6N다. 여기서 S가 뭔데?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네. 넓이가 뜻이 뭐예요, 여기서는? 그렇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 넓이가 충격량인 거잖아. 그럼 A가 받은 충격량 또는 B가 받은 충격량 어차피 둘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랑 똑같아? 운동량, 변화량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A 기준, 나중 운동량이 2, 처음 운동량이 8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 들어가주면 A가 받은 충격량은 왼쪽으로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니까 S는 6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B 기준으로 해도 똑같을 겁니다. B 기준, 언제가 나중? 이게 나중이잖아. 그럼 플러스 18 빼기 플러스 12 하면은 B가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6이 나오는 겁니다.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아야 되니까. 어쨌든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 충돌 후 비속력 구해놨죠? 3이었잖아. 3. 니은 틀린 거고. 디귿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한 힘이랑 B가 A에 작용한 힘, 작용 반작용이니까 똑같아야 되겠지. 디귿 맞으니까 3번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기억이래. 그림 가와 같이 일정한 힘 F가 작용한 상태에서 물체 A, B가 함께 운동하고 있는데 중간에 실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실이 언제 끊어지려나? 2초일 때 A의 가속도가 바뀌었죠? 가속도가 바뀌었다. 왜? 알짜힘이 바뀌었으니까. 실이 끊어져서 알짜힘이 바뀌면서 2초 때 가속도가 바뀌는 모습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F는 끊어진 후에도 계속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끊어지기 전, 그러니까 이제 묶여있을 때, 요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묶으면 되지? 힘 이게 끝인가? B 아래로 뭐 필요해요? 아, 빗면 힘 들어가야죠? 완벽하게 수평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니까, 빗면이 있기 때문에 빗면 힘이 걸려야 됩니다. 그럼 0에서 2초까지 F는 MA 들어가 봅시다. 이쪽을 플러스로 두면은, F 빼기 빗면 힘은 A 질량은 모르니까 MA 플러스 MP는 2kg죠. E는 가속도가 2초 동안 10 커진 거니까 5 맞아요. 이런 식으로 10씩 만들어 보면 저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 그 다음에 2초 이후에 한번 봅시다. A 먼저 한번 볼게요. 실 끊어졌으니까 이제 A랑 B 따로따로 봐야 되겠죠? 2초 이후에 실 끊어지 버리면 A 입장에서는 F 하나만 있는 거 맞니? F 하나만 있기 때문에 F는 MA 곱하기 여기 기울기 몇 나오죠? 기울기 하면 가속도 나오지? 2초 동안 20 커지는 거잖아. 10이죠, 10?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2초 이후에 B는 어떨지 한번 봐봐요. B 같은 경우는 어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B의 가속도는요, 끊어지기 전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원래 끊어지기 전에는 가속도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위로 오잖아요. 맞지? 그럼 B만 봐봐. 장력이 있다가 없어진 거잖아. 근데 가속도가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치? 뭔가 바뀌긴 해야 돼요. 근데 크기만 그대로라는 거잖아. 끊어지고 나면은 가속도가 아래로 오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놨으니까 우리가 빗면 아래로 빗면 힘 F만큼 받고 있어요. 똑같이. 실 끊어지고 나면 B의 R자임은 요거죠? 는 B는 2kg니까 2 곱하기 가속도 아래로 오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죠? 어차피 플러스 플러스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뭘 알아낸 거죠? 빗면 힘이 10N이구나 인 거 먼저 찾은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얘랑 얘 연립하면은 MA하고 F 둘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MA부터 찾아보면은 10 MA 빼기 10은 5 MA 플러스 10이니까 5MA는 20이니까 요거는 4kg가 되겠네요. 그럼 저게 4kg면은 이 F는 몇이 되면 돼? 40이면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순차적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기억. A의 질량은 4다. 맞는 말. 니은 1초일 때 B의 R자임은 10이다. 1초일 때면 여기잖아. 우리 가속도만 알면 R자임 나오지 뭐. 가속도 5였잖아요. 이 MA 하면은 R자임 10인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니은 맞는 말. 디귿 3초일 때 운동량은 20이단데, 그 운동량, 우리가 3초일 때 운동량이면 여기잖아. 그럼 질량 곱하기 3초일 때 속도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때? 2초까지 가속도 5 받으면서 200개 커졌잖아. 이 이후로 B 빨라져요, 느려져요? 똑같이 가속도 방향만 바뀌잖아. 그 원래 올라가면서 빨라지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이때 가속도 방향만 아래로 바뀌잖아요. 이때부터는 1초마다 5씩 느려지면서 올라가겠죠? 맞지? 내려간다는 뜻이야, 이거? 아직 올라가는 중인데 느려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맞아, 도현아? 어디서 놓쳤어? 근데 0에서 2초 사이 이후에 10이 끊어졌는데 B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실 잘린다고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미 올라가고 있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바로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속도가 0이 돼야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자, 근데 2초일 때 속도가 몇이야? 15잖아. 그럼 15인데, 이제 7 잘리고 나면 가속도가 몇 돼요? 이제 5씩 느려지는 거잖아. 그럼 떨어지려면 속도가 일단 0 되고 나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3초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2초, 그러니까 3초 뒤면 5초일 거 아니야. 5초 후에 5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5초까지는 올라가는데 느려지면서 올라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게 지금 3초일 때 B의 운동량이잖아. 그럼 B의 질량 몇 킬로? 2kg였고 3초일 때 속력 몇인데? 요거잖아요. 10이니까 운동량은 20. 맞는 말이네. 5번 들어가주면 되겠죠? 일단 한번 보시면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해서 마찰만 없으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 운동량 다 합친 거랑 여기 운동량 다 합친 게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여기가 멈춰있기, 세 개가 동시에 멈춰있기 때문에 여기 운동량이 0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운동량이 이거 3개 더한 게 0이 되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질량 곱하기 속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냥 P를 운동량 자체를 줘버린 것 뿐이에요. 이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크기만 준 거지 방향은 안 줬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 합쳐서 0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딱 2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0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에 거일 건데 밑에 거는 왜 안 될까? 얘는 뜻이 뭐예요 지금? 운동량도 100터니까 그쵸? 운동량도 100터기 때문에 얘는 왼쪽 가고 얘네들 오른쪽 간다는 거잖아. 저희 부딪힐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딪히려면은 이게 아니고요. 얘는 오른쪽하고 얘네들이 왼쪽으로 가야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쪽이 맞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아니 기억 가에서 A, B, C 운동량의 합은 0이다.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0 찍어주시면 되고요. 니은 가에서 B와 C 운동량 똑같다. 지금 결과적으로 얘도 왼쪽 얘도 왼쪽이잖아. 맞는 말. 마지막 디귿 A와 B 충돌 직후 그럼 C랑 부딪히기 전에 A랑 B만 부딪혔을 때 한번 봅시다. 덩어리가 된대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A랑 B만 따지면 되지. 이거 두 개 합쳐서 운동량 몇이야? 플러스 P잖아. 플러스 P. 그럼 덩어리가 됐을 때 운동량이 플러스 P여야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물에서 물체 A가 멈춰있는 두 공 B, C한테 달려간대요. 속력 안 줬으니까 그냥 VA라고 놉시다. 심지어 이 VA를 찾는 게 다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VA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가다가 충돌이 2번 일어나네요. 처음에 뭐랑 뭐랑 부딪혀요? A, B가 한 번 충돌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누가 부딪힌대? B랑 C가 부딪히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어차피 운동량 보존은 그냥 처음과 끝, 그 중간 다 적용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운동량 보존 식부터 만들어 놓고 넘어가면은 여기서 지금 뭐야? A와 B의 질량 똑같다. 마지막 거 안 봤네? 질량이 얘랑 똑같으니까 얘를 두고 얘는 질량 모르니까 MC로 일단 놓겠습니다. 맞지? 그럼 충돌 전 운동량 일단 몇이야? MVA 맞아요? 는 충돌 최종 운동량은 MV 플러스 B질량도 MV니까 마지막 C가 MCV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 찾으면 끝나는 거죠? C의 질량만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그럼 C 질량 찾아가기 위한 과정 볼 건데
여기서 그래프의 넓이를 줬잖아요. B가 받은 힘 시간 그래프를 줬습니다. 그럼 먼저 부딪히는 게 A랑 B잖아. 이때 B가 받은 충격량이 몇이란 소리? 그래프 넓이를 보니까 여기 B가 받은 힘을 준 거잖아. A랑 B랑 부딪힐 때 받은 충격량이 3S 맞아요? 그럼 B랑 C랑 부딪힐 때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딪히다 보네. B랑 C랑 부딪힐 때 B가 받은 충격량은 S인가 보네요. 맞지? 요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랑 B랑 부딪히는 순간 한번 볼게. 자, 이렇게 부딪혔어. 그럼 서로가 서로한테 힘을 줄 거 아니에요. B가 A를, A가 B를 뭐 T초라고 가져 해봅시다. 이만큼 서로 힘을 받은 상황이잖아. 그럼 이때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죠? 근데 이 크기를 알고 있죠. 우리가 3S잖아요. 3S. 3S인데 방향 어디야? 충격량도 벡터예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3S만큼의 충격 받은 거 맞아?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B의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은 거잖아. 그럼 A랑 부딪히고 났을 때를 여기 이제 중간다리 A랑 부딪히고 난 B의 중간 속도를 V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M, V, B 빼기 0 맞아? 처음에 멈춰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와도 되죠? 그럼 두 번째, C랑 충돌할 때는 여기다 그릴까? 아니, 여기다 그리죠. C랑 충돌할 때는 어때? C가 B를, B가 C를. 그럼 이때는 B가 받은 충격량은 S인데 방향이 어디예요? 이때는? 왼쪽이죠. 이렇게. 이거는 이때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이후에 최종 상태잖아. 그럼 최종 B의 속도가 몇인데? V 아니에요? 그럼 나중 MV 빼기 이때는 요거겠죠? 맞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된 거야? 두 번의 충돌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B가 받은 충격량이 나오겠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ES는 MV 맞아? 이렇게 식 하나 만든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게 지금 C의 질량이잖아. 이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그림에서 좀 힌트 얻었으면 좋겠어요. B가 받은 충격량이랑 C가 받은 충격량 어때? 똑같죠? 방향만 반대고. 여기서 C가 받은 충격량은 몇인데? 오른쪽으로 S 맞아요? B가 왼쪽으로 S였잖아. C는 오른쪽으로 S 받았겠지 뭐. 이건 뭐야? C의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잖아. 그럼 C의 운동량 변화량, C의 질량 곱하기 최종 속도 V. 맞죠? C는 충돌 전에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S는 MCV가 된단 말이죠. 두 배 차이 나야 되는데 속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MC는 몇이어야 돼요? 2분의 1 M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거 다 풀면 VA를 구할 수 있겠다. 2분의 5V 나와주면 됩니다. 괜찮니? 이 문제를 풀 땐 좀 부연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좀 두 가지를 같이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그래프의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이건 지금 두 물체 A, B가 0부터 3초까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거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가까워지고 있네 라고 보시면 되고 3초 이후에는 다시 커지고 있는 거 보니까 부딪힌 다음에 다시 멀어지고 있나 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라는 개념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상대 속도 잠깐 설명했을 텐데
자, 이렇게 쓰면은 A가 보는 B의 속도가 됩니다. 이거의 의미는 A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B의 움직임만 따지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신은 멈춰 있다고 치는 거예요. 계산 어떻게 하는데 V, B 빼기 항상 상대방 속도 빼기 내 속도를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가 이제 가벼운 예시 들어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 해봅시다. 얘는 오른쪽 가고 얘는 왼쪽 가잖아. 몇 초 뒤에 부딪히죠? 이러면? 8초? 얘는 1초마다 3m씩 가고 얘는 1초마다 5m 가니까 1초마다 8m씩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거 판단할 때 이건 간단한 거니까 상관없는데 좀 복잡한 상황이 나오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럴 때 상대 속도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A가 보는 B의 속도는 B 속도 빼기 A 속도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B의 속도가 왼쪽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5 빼기 나는 플러스 3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이거의 뜻은 얘가 가만히 있다면 B가 1초마다 왼쪽으로 8m씩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두 물체가 서로 가까워지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때 상대 속도를 보면은 유용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상대 속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이용해서 충돌 전에 B의 속도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봐봐. 기울기 몇 나와요? 4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건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A를 기준으로 삼고 싶으면 A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방향을. A 입장에서 가까워지려면 얘가 왼쪽으로 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4가 찍히겠구나. A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건 뭐야? B 속도 빼기 내 속도. 한 개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B의 속도는 몇 나오면 돼? 왼쪽으로 2가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맞지? 그럼 이제 충돌 후 속도를 찾을 건데 찾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운동량 보존이 왜 돼요? 운동량 보존 왜 되는 것 같아? 근데 항상 되는 건 맞나? 외력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벼운 예시 하나 보면서 합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함께 움직인다고 치면은 속도는 운동량 보존 이용하면 충돌시 운동량 총합이 8이니까 여기서도 8 나와야 되니까 속도가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운동량 보존이 한번 봐봐. 거의 A 입장에서 한번 봐봐. A만 따져봐요. A 운동량 몇이야 처음에? 8이잖아. 근데 부딪히고 나니까 A만 따지면 몇 되죠? A만 보면 얘만 보면 됩니다. 질량 2kg고 속도가 2니까 4 된 거 아니야. 운동량 보존 된 거야 이게? 안 된 거잖아요. 맞지? 그럼 B만 보면은 B는 처음에 운동량 0이잖아. 나중에 몇 대? 4 되는 거잖아. 이것도 B는 운동량 바뀌었는데 보존 안 됐어. 왜 운동량 보존이 왜 되냐? 한번 봐봐. 부딪히는 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부딪히는 순간 보면은 B가 A를 왼쪽으로 밀고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어요.
내가 A만 보겠다는 건 A 개를 보겠다는 소리예요. A 개로 보면은 외력 있는 거야. A만 잡으면 B는 외력이잖아. 그러니까 A만 보면 외부 힘이 존재하니까 그만큼 충격량을 받아서 운동량이 바뀐 겁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B만 보면 이거 외부 힘이라고요. 그러면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 변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요. 그럼 운동량 보존 뜻이 뭐였죠? 뭐가 보존되는 거야 정확히? 운동량 총합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럼 총합을 본다는 거는 개를 묶어서 본다는 소리예요. 이거 묶으면 어때?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묶으면? 묶으면 내부 힘 무시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묶었을 때 외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은 것만 보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더한 게 보존이 된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봐봐. 이런 상황이면 결국에는 전체가 보존되는 거잖아. 그럼 전체가 보존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늘어나는 게 있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 여기서도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인데 B는 플러스 4잖아. 그러니까 한쪽이 줄어든 만큼 한쪽에서 그대로 커지면서 보충해주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전체 합이 보존되는 거라고요. 맞지? 그럼 여기서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 체크하는 거잖아. 그럼 A랑 B를 따졌을 때 A가 만약에 커졌어요? 그럼 B는 똑같이 감소했을 거 아니야. 그럼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절대값은 똑같은 거 맞아요? 1대1로? A가 늘어난 만큼 B가 줄어들 거니까 그 크기 비율만 따져보면 1대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비율이 서로 곱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질량비가 1대3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1대1이 나오려면 속도 변화량 비가 3대1이 나와야 돼요. 맞니? 이걸 이용해서 결론 하나 내면은 우리가 개에서 운동량 보존될 때 그 세부적으로 속도 변화량의 비율과 질량비가 서로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또 활용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써서 한번 구해 볼게.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이유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 문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경우를 한번 나눠줘야 돼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추가 조건 한번 읽어볼게. A의 속력이 충돌 전이 2요. 충돌 후에 몇이래요? 1이잖아. 근데 속도를 준 게 아니고요. 속력을 줬습니다. 속력을 줬으면 방향을 알려준 거니 안 알려준 거니? 안 알려준 거죠. 여기서 한번 경우를 따지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따지냐? 충돌 전, 충돌 후 A, B 속도인데 지금 충돌 전 속도는 확실하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럼 A가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갈 때랑 왼쪽으로 튕길 때 이거 두 개를 나눠서 정답을 찾으라는 소리야. 그럼 뭐가 정답인지는 어떻게 아냐면 마지막 줄 보면은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B가 더 크면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오른쪽으로 1일 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래프에서 거리가 더 멀어진다고 할 수 있고 반대인 거 바로 알 수 있고 같은 방향이어도 멀어질 수 있죠. 얘가 1보다 빠르면 되잖아. 맞지? 한번 봅시다. 그럼 충돌 후에 상대 속도 몇 나와요? 3 맞니? 3? 맞지? 그럼 3인데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A 기준 멀어지려면 B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와야 되니까 상대속도 플러스 3 나오면 되겠죠? 는 B속도 빼기 내 속도니까 이 경우에는 B가 오른쪽으로 4가 되면 되겠죠?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질량비를 구해봐야 돼. 결국에는 답 구하는 거는 질량비 찾는 거잖아. 그럼 질량비 찾을 때 요거를 쓰는 거예요. 속도 변화량 B랑 질량비랑 서로 반비례 하는구나를 이용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A는 속도 얼마 바뀌었니? 마이너스 1 맞아요? 그치? B는요? 플러스 6 맞아요? 이게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나는 거였죠? 이게 한쪽이 마이너스 한쪽은 반드시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 B가 지금 1대 6인 거 아니야? 그럼 질량 B는 몇 나와야 돼? 6대 1인 거지? 맞죠? 이렇게 찾아놓고 그러면 이 가정대로라면 A는 질량이 6M이면 B는 M이면 되겠다. 이러고 이제 맞는지 확인할 때 이걸로 해보면 되잖아. 그럼 충돌 후 B의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4M 맞아요? A는 6M 곱하기 V가 6M이잖아. 이러면 A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틀렸다는 거죠. 이게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의 경우가 언제야? A가 왼쪽으로 튕겼을 때잖아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상대 속도 구하면은 나중 빼기 몇 나오면 돼? 플러스 2 나오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이 경우에는 속도 변화량 B가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4잖아. 그래서 속도 변화량 B가 3대 4니까 질량 B는 몇 나오면 돼요? 4대 3 나오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이 가정대로라면 A 질량이 4M, B는 3M이 되면 됩니다. 이제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B의 충돌 후 운동량 3M 곱하기 2니까 6M 맞아요? 4M 곱하기 M 하면은 1 하면은 4M 맞아요? 크기는 B가 더 큰 거네? 그러면은 가정에 부합하잖아요. 이 가설이 맞구나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질량비 찾는 거니까 2번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B와 C 사이 거리를 줬다. 이건 B랑 C의 상대 속도 알려준 거랑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문제 쭉 읽어볼게요. 마찰이 없고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상태고요.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근데 이제 B를 향해 간다니까 방향은 반대겠죠? 그 속력이 똑같다는 거는 얘가 V면 이놈도 V인 거 아니야. 그렇게 둔 상태에서 가고 있고요. B의 속력은 4고요. 질량 각각 3, 2, 2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해볼게요. 충돌을 지금 보면은 속도가 2번 바뀌잖아. 우리가 등속 운동하는 거니까 어차피 부딪힌 순간마다 속도가 딱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속도가 총 몇 번 바뀌어요, 지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2번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0초부터 2초, 2초부터 4초, 마지막 4에서 7초까지 A, B, C 속도를 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럼 가장 최초 플러스 V 플러스 4 마이너스 V인 거 아니야? 그럼 일단은 2초일 때 누구랑 부딪히는 것 같아요? B랑 C 맞아? 어떻게 알았어? 2초일 때 B와 C가 거리가 0이 됐잖아. 2초일 때는 B랑 C랑 부딪히나 보다 하실 수 있겠지? 일단 V부터 찾아보죠. 어떻게? B와 C의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B랑 C는 기울기가 몇 나와요? 2초 전에는? 2분의 6이니까, 2분의 12니까 6 나와야 되겠죠? 근데 가까워지는 형태니까 내가 B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B가 왼쪽에 있으니까 가까워지려면 C가 왼쪽으로 와야 되겠죠? 기울기가 6이니까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6이 나와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C 속도 빼기 내 속도 플러스 40은 되잖아. 그럼 몇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C 속도는 왼쪽으로 2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A랑 C는 속력은 똑같다 했으니까 C가 왼쪽으로 2니까 A는 오른쪽으로 2 들어가주면 되겠죠? 맞지? 그럼 이제 충돌 후에 속도가 어떻게 돼? 이것도 이걸로 알 수 있잖아 지금. 그럼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됐죠? 2분의 8이니까 4잖아 4. 근데 멀어지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B 기준 C는 오른쪽으로 가주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나머지 하나를 찾던가 말던가 하잖아.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상대 속도식하고 운동량 보존식하고 엮어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충돌 후에 B 속도를 V라고 한번 넣어보자. V라고. 이거 V라고 넣어도 되잖아. 이걸 V라고 넣으면은 C가 몇 되면 돼요? V 플러스 4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를 V 플러스 4라고 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괜찮니? 이렇게 하고 V 어떻게 쓰자? 이제 운동량 보존 쓰는 거야. 어차피 현재 B랑 C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B랑 C랑 부딪히는 거니까 충돌 전에 B와 C 운동량 총합 몇? 충돌 전에 B는 8이고요. C는 마이너스 4 맞아? 맞아. 여기 질량 적어놓을까? 맨 위에 질량 적겠습니다. 3kg, 2kg, 2kg니까 8,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합쳐서 4니까 부딪히고 나서도 4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충돌 후에 B는 2V였고요. 충돌 후 C는 2 곱하기 V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풀어보면 V를 계산할 수 있겠다. 오른쪽은 4V 플러스 8이니까 이게 4가 나와야 되니까 V는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는 플러스 3 되면 되겠죠? 맞지? 자 이렇게 가고요. 이때 A는 속력 몇일까? A 부딪혔어 누구랑? 2초 때? 2초 때 부딪히면 B랑 C잖아. 그럼 A는 관련이 없잖아. 아니 이거는 그대로 플러스 2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초일 때 충돌이 한 번 더 나잖아요. 맞지? 이때 누구랑 누가 부딪힐까요? 자 이 순간부터 4초일 때 얘랑 부딪힐 수 있어? B는 이제 왼쪽 가고 C는 오른쪽 가잖아. 그럼 이제 B랑 C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얘랑 부딪히겠네. 맞지? 그럼 이거 굳이 찾자면 얘는 충돌 안 하니까 7초까지 속도 3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찾아요? 또 이거 보면 돼. 우리가 B랑 C의 상대 속도를 계속 주고 있잖아, 문제에서. 맞지?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자,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C 속도는 3이잖아요, 3. 맞지? 그럼 이제 4초 이후에 B랑 C는 어때? 상대 속도 몇 나오는 거야? 3분의 6이잖아. 기울기야. 그러면은 2죠? 근데 지금 멀어지는 방향이야? 가까워지는 방향이야? 이거. 거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B 기준이잖아? B 기준 C가 멀어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상대 속도 방향은 플러스 2가 되면 됩니다. 그럼 빼기 내 속도. 그럼 B가 몇이면 돼요? 1이면 되겠지? 그래서 B의 속도는 1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 속도 찾으면 되잖아. 어떻게 찾을래? 뭐 사실 운동량 보존 써도 돼요? 근데 이미 다 채워놨으니까 그거 한번 써보자. 질량비랑 속도 변화량 B가 반비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B의 속도 변화량이 몇인데? 플러스 2잖아요. 맞지? 그럼 A는 자 근데 일단 질량비가 몇 대 몇인데?
A랑 B는 3대 2잖아. 그 속도 변화량 B는 2대 3이 나오면 되죠? 2대 3이 나오려면 얼마 변해야 돼요? 3분의 4 떨어지면 되지.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변하면 A의 최종 속도가 나옵니다. 3분의 2야? 이렇게 다 찾았네요. 이제 답 내면 되겠죠? 7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 물어봤습니다. 그럼 A는 그럼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찾으면 되겠네. 일단 4초까지는 속도가 안 바뀌니까 4초까지 몇 미터 가요? 8미터 가죠? 그러면은 4에서 7초까지는 3분의 2라는 속도로 3초 동안 더 가는 거잖아. 2미터 더 갈 수 있겠네? 맞니? 결과적으로 7초까지는 10미터 이동해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이란 거를 하면은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은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1은 스칼라입니다. 우리 계속 벡터만 다뤘었잖아. 근데 이제 이것도 자연스럽게 벡터인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스칼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요. 증가 감소예요. 더하기 빼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스칼라가 됩니다. 그럼 주요 내용이 뭐냐면 물체가 받은 일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에너지 변화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체가 받은 일이 플러스면은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물체가 받은 일이 마이너스면 변화량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기본 꼴이 이건데 이때 우리가 누가 어떤 힘이 한 일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에너지 종류가 달라요. 3가지가 나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일단은 알짜 힘이 일을 해버리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힘 중에 보존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보존력이 뭐지? 자, 정확히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들을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존력의 종류가 2개입니다. 2개. 중력과 탄성력. 그래서 각각 보존력이 관여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포텐셜 에너지의 의미 때문에 앞에 좀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거는 설명하는 게 낫겠죠? 이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거 2개 더하면 비보존력이 나오면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이거 3개가 일단은 결론입니다. 얘네들이 각각 왜 나왔는지 가볍게 이론 설명 조금만 들어갔다가 문제 풀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운동 에너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잖아. 운동 에너지 식은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왔냐? 우리 등가속도 공식 중에 3번째 공식이 있는데 뭐였지? EAS는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렇죠?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식적으로 양쪽에 2분의 1 m을 다 곱해주고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른쪽, 왼쪽은 MAS가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정리 좀 해봅시다. 얘는 일단은 꼴이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 그래서 변화량의 의미를 가집니다. 맞지? 왼쪽은요? MA가 뭐죠? 그렇지. R자임이잖아. R자임 곱하기 거리가 됩니다. S는 거리니까. 그 흰 곱하기 거리가 뭔데? 1이죠, 1. 그치? 그럼 이거 자체의 의미가 R자임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R자임 한 일만큼. 근데 우리가 원래 정의가 뭐였어? 일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변해야 되잖아. 어쨌든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치? 근데 지금 어때? 이게 뭐에 관련된 에너지? 결론이 뭐야? 에너지가 커져. 근데 뭐 하면서 커져? 빨라지면서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운동 에너지라고 합시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R자임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고,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2분의 1 mv 제곱이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괜찮니? 맞아요. 그래서 R자임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이거의 의미는 잠재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운동 에너지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 우리가 보존력이 일을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야. 대표적인 보존력으로 중력과 탄성력이 있는 거였고요. 한번 봐봐. 중력. 얘를 여기까지 들어 올린다고 쳐봅시다. 맞지? 그럼 들어 올릴 때 중력은 방향이 어디? 밑에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때 중력의 한 일 계산을 해보죠. 그럼 중력의 한 일은 올라가는데 흰 방향 아래잖아. 이러면 음수가 되거든요. 올라갈 때 마이너스 mgh만큼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길 뭔가가 일을 받으면 물체의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잖아.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한 거야. 왜냐면 뭐 지금 당장 이거 들어 올린다고 뭐 안 해요. 우리는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들린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갔던 물체는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거. 떨어질 때 어때? 감소한 포텐셜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포텐셜의 뜻은 지금 말고 올라간 물체 나중에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는 뜻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좀 그냥 공식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더니 포텐셜이 증가하는 걸로 바뀌잖아. 그래서 보존력의 한 일, 통쳐서 보존력의 한 일에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마지막. 그럼 이제 밑에 거를 정리할 때 이거 두 개를 더해봐. 그 운동 플러스 포텐셜은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치? 변화량끼리 더하면 변화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게 나왔을까? R자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힘 다 더한 게 R자임 아니야? 맞지? 모든 힘 다 고려한 게 R자임이잖아. 그럼 모든 힘에서 보존력만 싹 뺀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모든 힘에서 보존력만 싹 빼면 뭐만 남어? 보존력이 아닌 것만 남겠죠? 그러니까 보존력이 아닌 친구들만 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존력이 아닌, 그러니까 비보존력들이 일을 해버리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비보존력은 뭐가 있는데? 뭐 저거 빼고 다 자주 나오는 게 장력, 수직항력, 마찰력, 뭐 사람이 뭐 들어올린 힘 등등등 이런 거는 전부 다 비보존력이구나 하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낙하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 세 개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죠. 알짜임이 한 일, 보존력이 한 일, 비보존력이 한 일을 각각 따져봅시다. 알짜임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질 거고, 보존력이 한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 변할 거고, 비보존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는 상황. 그럼 비보존력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공기저항을 무시해버렸잖아. 그럼 비보존력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비보존력이 일을 안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없겠죠. 그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소리겠지? 됐죠? 여기 하나씩 1kg니까 중력 몇이죠? 10N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중력 10 곱하기 이동거리만큼 중력이 일을 하지. 근데 보존력 한 일은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내려올수록 포텐셜 에너지 어떻다는 거예요?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 알짜임은 몇이야? 알짜임 몇이죠? 10H. 힘. 중력 혼자 있으면 제가 알짜임이지. 힘이 10 혼자 있잖아. 한 10이죠, 10? 맞아. 10 곱하기 이동거리. 알짜임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내려올 때 감소한 포텐셜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괜찮니? 그럼 우리 봅시다. 맨 최초 A점에서 가만히 놨다. 운동 에너지 있어요? 처음에 가만히 놨으면 에너지 몇인 거죠? 0 맞아요. 0. 운동 에너지 0 맞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떨어질수록 운동 에너지는 커지고 포텐셜은 감소하는 거 아니야. 문제 쭉 읽어보니까 A랑 C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몇이래요? 여기랑 여기까지가 40 차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려오면서 포텐셜이 40 줄어든 거 아니야. 그럼 대신에 운동 에너지 얼마 커졌겠어요? 40 커졌겠죠? 그러니까 C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40이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에 C에서 속력은 B의 몇 배? 그 2배니까 B점의 속도가 V면 C에서 2V인 거 아니야. 우리가 운동 에너지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력이 2배 차이 나네.
운동 에너지 몇 배 차이 나요, 그러면? 속력이 2배일 때 운동 에너지 몇 배 차이 나? 아, 속력. 4배 차이 나야 되잖아. 그럼 C에서 40이니까 B에서 운동 에너지 몇이라는 거예요? 10줄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같은 원리로 B에서 D까지 갈 때 포텐셜 에너지 50 줄어든대잖아. 그럼 D에서 포텐셜이 몇인데? 60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 이제 여기 사이의 간격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H가 이동거리랑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 일회양이 몇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 몇이에요? 10줄이잖아. 그 한 일이 10이어야 되잖아. 근데 힘이 10N이네. 이동거리 몇 미터면 돼? 1m 나와주면 되겠죠? 그럼 B에서 C까지는 에너지 30 변했네. 힘은 똑같이 3일 거 아니야. 이거는 3m 맞아요. 그럼 마지막 C에서 D까지는 2m 맞니? 이렇게 다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 A와 B 사이 거리는 1.5m다. 1m죠. 기억 땡. 니은. C와 D 사이에서 중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C에서 D 갈 때 포텐셜 얼마 줄어들어요? 운동이 20 커졌으니까 포텐셜은 20 줄었을 거 아니야. 니은 틀렸지? 디귿. D에서 속력은 2루트 30이다. 우리 속력 구하려면 뭐 찾으면 돼? 운동 에너지 알면 속력 나온 거랑 똑같아. 왜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가 60인 거잖아. 질량은 1kg니까. 그럼 v 제곱이 120이 나오면 되잖아요. 루트 120이네. 루트 120 계산해보면 2루트 30 나오겠죠? 맞는 말. 답은 2번 해주면 되겠지? 자, 일단 문제 뭐래요? 무슨 운동? 등속? 등 가속도 운동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알짜임이 어떤 거야? 물체에 일정한 알짜임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힘 F가 작용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랑 B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 차이 난대요? 4분의 5배잖아. 그럼 B에서 4이면 C에서는 몇인 거요? 5, 2 맞아요? 맞지? 그러면은 B에서 C 구간 한번 봐봐. 여러분 B에서 C 갈 때 알짜임이 한 일 계산해봐. 알짜임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바뀌는 거 아니야. 내가 알짜임을 F라고 가정했잖아요. 맞지? 얼마 이동거리 몇인데? L 맞아요? 이때 N은 운동 에너지 얼마 바뀌어요? B에서 운동 에너지 4, C에서 5, 2잖아. 얼마 바뀐 거요? 2 바뀐 거 맞아? 맞아. 이렇게 관계식 하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구간 이제 해결을 하는 거야. A에서 B 갈 때는 A에서 B 갈 때는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 몇인 거요? 거리가 2배나 됐으니까 2FL 맞아요? 맞지? 그 에너지 얼마 변해야 돼? 이만큼 변하면 되는 거 맞아요? 맞지? 그럼 A에서 2 커졌더니 4, 2가 된 거잖아. 그럼 A에서 운동 에너지 몇? 2인 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D도 찾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일 얼마나 했어요? 3FL 했을 거 아니야. 에너지 얼마 커지면 돼? 3, 2 증가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5, 2에서 3이 커지면 8이겠네. 그렇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속력이 D에서 A의 몇 배니? A랑 D 운동 에너지 얼마 차이 나는데? 4배 차이 나잖아. 에너지 4배면 속도 몇 배 차이요? 2배죠, 2배? 제곱 들어가니까 2배 차이 난다 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에너지 쪽은요,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계산이 좀, 내가 봤을 때 좀 계산이 많은데, 아, 뭔가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웬만하면은 3줄 안 넘어가요. 알겠지? 응. 그래서 3번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자, 왜 높았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문제 자체가 한일 비교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별거가 없잖아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이거 한번 봅시다. 중력의 한 일은 A와 B가 서로 똑같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R자의 몇 일, 보존력의 한 일, 비보존력의 한 일 각각 한번 들어가 보죠. 질량이 어떻대? 똑같네요. 중력은 똑같겠지 뭐. 중력은 둘 다 mg일 겁니다. 그러면 중력 곱하기 떨어진 높이 하면은 중력의 한 일 계산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얘도 mgh, 얘도 mgh겠지 뭐. 맞아? 둘 다 마찰이 있대요, 없대요? 마찰이 없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상황. 그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도착할 때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니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A랑 B랑 똑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그럼 디귿 한번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똑같다. 뭔가 똑같아 보이잖아요. 이 디귿을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변화량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늘어난 양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왼쪽이랑 오른쪽 뭐 한 번에 그려보죠. 자, 그러면은 둘 다 처음에 멈춰있는지 안 멈춰있는지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멈춰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 멈춰있으니까, 멈춰있었다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속도 어때? 똑같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V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둘이 뭐가 다른지 한번 봐봐. 우리 마찰이 없을 때 빗면임만 받으면 가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했어? 기울기가 크면 가속도가 큰 거고 기울기가 작으면 가속도가 작은 거잖아. 맞니? 그러면은 얘는 처음에 가속도가 작다가 좀 나중에 커지는 거고요. 이 친구는 처음에 컸다가 나중에 작은 모습이잖아. 그렇지? 그럼 A부터 한번 그려보면은 A는 처음에 작았다가 나중에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B는 처음에 컸다가 나중에 작아지는 거잖아. 파란 게 B고 노란 게 A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것도 맞춰보자. 기억. 아직 제가 조건 다 안 썼어요. 동시에 통과하고 같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동시에 도착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일단 동시 도착이니까 시간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시간.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같은 거리 이동하는 거면 이동 거리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시간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동 거리가 똑같으려면 여기 넓이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A랑 B 넓이가 똑같아 지금? B가 훨씬 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넓이를 똑같이 시간이 똑같은 X축이 똑같아야 되는데 시간을 늘려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A를 위로 올려야 됩니다. 맞아. A를 그나마 위로 올리면 넓이가 똑같아질 수도 있잖아. 어떻게 잘 맞춰보면은. 그럼 처음에 출발 당시에 A가 빠른 거예요? B가 빠른 거예요? A가 좀 더 빨랐어야 되겠죠? 그럼 처음에 출발 당시에 높이는 똑같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A가 더 빠르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A가 더 커야 되겠죠? 8번. 비슷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우리 빗면에서도 쭉 굴러 떨어지면 마찰이 없는 구간에서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마찰이 있으면 가속도가 바뀌겠죠, 아무래도? 그럼 쭉 보시면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안 돼요? O에서 B까지는 B 보존력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다가 B에서 C에서는 마찰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모습 알 수 있겠지? 실제로 B, C에서 얼마 줄어들었대, 역학적 에너지가? 18만큼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까랑 똑같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O에서 B까지 포텐셜 에너지 얼마 떨어졌대요? 32줄 떨어졌대잖아. 그 운동 에너지가 얼마 커진 거야?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곳이잖아요. 몇이야? 그렇죠.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0이면 여기는 32줄이 들어가겠죠? 맞지?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문제에서 신경을 쓴 게 뭐냐면 여기 속도를 아까는 여기 속도가 4배 차이 나는 거 이용해가지고 했었잖아.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같은 시간 간격이 중요해요. 여기가 t초잖아요. 여기가 2t초라는 거 아니야. 같은 시간 간격이면은. 여기는 3t초인 거고요. 맞지? 근데 0부터 2t초까지는 등가속도잖아요. 그럼 같은 시간이면 여기 속도가 V면 여기 속도 몇이요? 2V지. 그럼 속도 2배인 거 찾았으니까 에너지 몇 배? 4배 차이 나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8인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맞지? 그럼 이제 A랑 C에서 포텐셜 에너지 몇이래? 차이가? 60이잖아. 그 원래 같으면 운동 에너지가 60 커져야 되잖아.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뺏어갔어? 아니, 마찰력이 얼마 뺏어갔어? 18 뺏어갔잖아. 원래 68이어야 되는데 18 뺏겼으니까 남은 건 몇이요? 50줄이 되는 겁니다. 60이었는데 18만 쓰고. 네? 여기서 여기까지 포텐셜 에너지 얼마 줄어들었어? 60 줄어들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60 커져야 되잖아. 근데 마찰력이 18 가져갔으니까 여기서 18 가져갔으니까 50 남았겠죠. 괜찮아?